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셨습니까? 아니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밤에 7시간, 8시간 충분히 잤어. 그런데 왜 이렇게 낮만 되면 졸리고 피곤한지 모르겠어. 특히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점심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꾸벅꾸벅 졸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진한 커피를 찾고 사탕이나 단 간식을 먹으면서 억지로 졸음을 쫓아내려 애쓰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히 어제 좀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잠의 시간이 아니라 잠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잔다고 하면 몇 시간을 잤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어제 8시간 잤으니까 충분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자꾸 졸린 것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수면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회복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수면은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그리고 꿈을 꾸는 렘 수면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서파 수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야만 우리 뇌의 활동이 비로소 안정을 찾고 하루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회복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핵심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이 깊은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의 충전 시간이자 대청소 시간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침대에 누워있는 총 시간이 7시간, 8시간으로 길다고 해도 정작 몸이 회복되는 진짜 잠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은 여전히 어제의 피로를 그대로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충전기가 고장나서 밤새 꽂아놔도 배터리가 10%밖에 충전되지 않은 휴대폰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의 침실까지 들어온 아주 강력한 적을 지목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 스마트폰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불을 끄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수면 질을 무참히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보다가 늦게 자서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뿜어내는 불빛, 특히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원래 밤이 되면 우리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스마트폰의 강한 빛이 쏟아지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버립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국립의학도서관의 학술 플랫폼에 공개된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잠들기 전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고 수면의 질 점수는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연구진은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생활 리듬이 깨진 결과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것과
잠의 질이 떨어지는 것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습관이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30분, 1시간 늦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겨우 잠든 그 이후에도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아 다음날 여러분을 하루 종일 괴롭히는 낮 졸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낮에 자꾸 졸리게 되면 이건 그냥 졸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감기나 각종 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피로는 계속 누적되고 집중력은 바닥을 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 동안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보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고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 또다시 커피를 마시거나 단 것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만성 피로를 넘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컨디션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에 너무 졸리다고 해서 무작정 오늘부터 9시간 자야지, 10시간 자야지 하고 수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더 잘하는 말보다 어떻게 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이죠. 수면 시간은 충분한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내 깊은 잠을 방해하는 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없애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강한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치료나 약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실에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회복하고 다시 태어나는 아주 중요한 생리 과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 테니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밤잠은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 낮에 계속 졸음이 쏟아진다.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다. 셋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 넷째, 낮 동안의 졸음을 버티기 위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 다섯째,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구조를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 치워두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깊고 건강한 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